거대한 땅을 가진 한 부자가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고 추수할 시기가 다가와 추수를 하는 도중 부자의 창고는 쌀로 가득 차게 되었다. 부자는 고민에 빠졌다. 아직도 보관해야 될 쌀이 많이 남았는데 이 쌀을 어디다 보관해야 하는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일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장기 기증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죽을 때쯤 되면 장기 기증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그 몸에 있는 거 하나로 7명 정도를 사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니까 뼈만 있으면 화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부정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누구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해하긴 한데, 앞으로는 긍정적이게 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정신이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상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장례식을 한번 치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신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를 한번 겪고 나서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를 알겠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를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는 신체발부 수지부모 같은 사상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 기증에 좋은 영향력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막상 제가 하라고 하면은 좀 못할 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요즘 그런 거 죽기 전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장기 기증서를. 근데 쓰라고 하면은 좀 못 쓸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제 부모님도 반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막연한 두려움,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와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방문했습니다. 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NGO 단체들, 또 그리고 정부, 그리고 병원 이런 데서도 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기관에서는 기증자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증을 한 이후에 그 가족들의 심정,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또 그 수혜자분들한테 이분들이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그 삶의 벅찬 감정, 그리고 또 기증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례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의 소리 합창단이라고 합창단을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증자 가족분들, 또 수혜자분들, 관련 기관분들, 또 기증희망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만드신 거라서 합창을 통해서 그런 장기 기증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아쉽지만, 그리고 조금 더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 기증에 대해서는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저희가 장기 기증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생스쿨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학생들한테 일찌감치 교육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뇌사 추정자 통보제에 의하여 병원에서 뇌사 추정자가 발생 시 나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통보를 받은 후에 장기조직구두 코디네이터가 즉각 출동을 해서 환자를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의료진과 확인을 하고 환자분을 사정한 뒤에 보호자분을 면담을 해서 보호자 설명 후에 보호자분이 이제 기증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뇌사 판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 기증을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시신 보건 및 인도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기증으로서 일반 사망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통보가 되었을 시 코디네이터가 즉각 출동을 해서 조직 기증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입니다. 처음 보호자분들을 만나뵐 때 많이 좌절을 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희를 믿고 또 기증이란 좋은 뜻을 가지고 진행을 완료를 하고 장기증이 완료가 된 후에 저희한테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가 다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이식대기 기간이 6년, 7년까지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다 부족하지만, 특히 우리가 쉽게 콩팥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신장. 신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는 간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모든 장기들이 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지금보다 4배 이 정도는 더 기증이 돼야 이 부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증은 정말 그 인식의 싸움인 것 같아요.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인데, 아직은 장기기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기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국민의 90% 이상이 들어본 적이 있다,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뎁스를 들어가 보면 거의 23% 정도만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그냥 기증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런 정도 수준이시거든요. 그래서 장기기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루머를 양산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기증은 사실은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고, 기증자는 너무 적으니까 수요가 너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올 그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해외 원정 이식을 간다든지 장기 매매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작용들조차도 우리가 기증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고, 이 기증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있고요. 기증에 대해서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 모든 국민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면 참 좋겠지만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고, 기증 희망 등록을 해놨더라면 막상 뇌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가족이 고민을 좀 덜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내 의사에 반해서 가족이 안 할 수도 있게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기증 희망 등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기증희망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존중해주는, 자기 의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법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증을 한 다음에 남겨진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정신과나 이런 쪽이 아니라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발로 뛰면서 상담해드리고 이런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꼭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자들의 결정입니다. 그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기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보호자분들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낫기를 간절히 바라시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또 비슷한 마음으로 기증을 나중에는 결정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장기 기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기증을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다른 주변의 다른 분들도 기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미 기증을 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 등 조직 기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정부의 유가족 사업으로서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약 1년간 보호자들 케어를 하고, 거기에는 심리 상담 및 경제적인 지원,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추모 사업이라든지 자조 모임을 하면서 그분들을 기리고 마음이 많이 속상하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추모식이나 그런 곳에서 기증자 가족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을 때 이렇게 1년에 이런 시간도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였지만 평생 그분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추모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메모리얼 파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추모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곳이 만들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곳을 들리면서 추모를 하고 또한 기증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혜자분들도 그곳을 들려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추모를 할 수 있고, 또 기증자 가족분들도 그곳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코디네이터로서 저도 원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남은 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받은 이방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영혼을 걷어간다면 남은 쌀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장기 부족으로 인해 생명의 끈을 놓아가고 있습니다. 이 심장 계속 뛰게 도와주실 수 있죠? 깨달음을 얻은 부자는 창고를 열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쌀을 나눠주었다. I'm crawling around, searching for higher ground. Can't see in front of me, my enemies. I've tried every possibility, ability to know if I can bleed. If that's what you wanted, you won't get it tonight. 'Cause I can fly.